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복귀를 열심히 해야겠죠? 어, 처음 영상 보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제 지금 장고의 이제 흐름을 보고 계시는데요. 에코 프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로 인해서 시장이 참 재밌는 흐름으로 올라갔던 날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뭐 어느 정도 심하게 꺾여 있었던 장고는 회복이 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날도 당연히 됩니다만, 우선 장고 상황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잘 들리실 거고요. 네. 어, 여러분들도 시간 또 짧게 해가지고 들어보시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단기 관심 종목들, 그리고 여기 잔고에 따라서 전략 어떻게 잡고 있는지, ERW 매매는 또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저는 지금 현재, 과거에 며칠 전만 해도 이러한 그림으로 보고 있었다가, 지금, 어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 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바닥을 그리고 올라간 상태가 되었는데, 이 모습 자체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파가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한번 조정, 이렇게 한 번 파동을 살짝 그린 후에, 다시 또 올라가는 5파의 흐름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고 여기서 꺾이는, 그러면 여기가 쌍봉의 형태가 되죠. 거래대금도 줄면서 쌍봉의 형태가 되면서 아래쪽으로 크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 투자자별 이 수치들을 저는 제대로 믿지는 않는데, 어제 순 매수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00억이에요. 820억 정도가 순매수였는데 오늘은 1100억 정도가 순매도가 또 잡혀 있죠. 그리고 이 매도 금액 자체는 19일에 있었던 금액, 그리고 11일, 12일, 19일, 이때를 보게 되면 10월, 11일, 12일, 그리고 19일, 네, 19일 이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음봉, 내일 정도에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그때쯤에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그림 형태가 되고 있고,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3일선을 지키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리고 마지막 마지노선인 이 선들을 지키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쪽, 특히 에코프로 쪽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손절선을 굉장히 명확하게 잡아놓고 매매를 하셔야만 하고요. 그것들을 꼭 지키셔야만 여러분들의 잔고를 지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관심 두고 있는 종목 중에는 한농화성과 그리고 EV 첨단 수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은 저는 밑에서 또 조금씩 더 담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전고차의 배터리 상용화 목표에 관련돼서 조금 언급이 나왔던 게 있어서 저는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5일 동안 일단 하락을 했지만 한번 상승이 있고 나서 눌린 상황이 되었고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월봉도 괜찮았고 여러 가지로 대부분 괜찮았는데 하락이 크게 나와서 조금 아쉽고, 오늘 상승했을 때 여기에서도 매도를 일부러 매도하고 다시 주워 담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좀 더 기다렸었거든요. 위쪽까지는 한 번쯤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저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쉬운 매매는 됐지만 다른 종목들은 우선 제가 최대한 잘라내고 있는 중에 있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위해서 했고, EV 첨단 소재라든지 뭐 EG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내려왔을 때 매수하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 매도를 실현을 좀 시켰습니다. 저는 상한가 종목들 위주로 일단 매매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장의 중심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는데 조금은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모백스 같은 종목도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상승하고 눌리고 나서 네, 쌍바닥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형태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고, 3일선의 그런 흐름 자체를 아직은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슈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월봉이라든지 주봉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조금 좀 괜찮아 보여서 일단 매매를 아직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짓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종목들보다 사실 이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단 하한가로 들어갔었던 종목들이죠. 삼천리 종목을 필두로 해서 대성홀딩스도 있었고 서울가스, 선광 이 모든 종목들이 오늘 저점 대비로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상승을 할 때에 최저점에서 잡게 되면 뭐 60%짜리도 있고요.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에서 네, 많게는 꽤 높은 거의 70%에 육박하는 정도로 수익이 지금 잡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아침에 그 전날까지 이렇게 점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정을 하게 되면은요, 설정을 만졌을 때 위아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설정을 봤을 때 잠시만요. 제가 위아래로 바꾸는 게 있었는데 거꾸로 보기 이게 아닌가요? 거꾸로 보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되지 않네요. 잠시만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봐가지고 거꾸로 보기가 아니었나 봐요. 어느 쪽이었죠? 이게 위아래를 반전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를 못 찾고 있는데 반전, 색상 반전이고 이상하네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이거를 되돌리는 게 거꾸로 보게 하끔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마저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상한가를 갔을 때 점 상한가로 올라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점으로 올라가는 중에 어느 날 같은 경우에는 밑에 꼬리를 이렇게 길게 다는 경우들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죠. 이렇게 길게 되거나 아니면 크게 음봉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을 이제 반대로 뒤집었으면 여기서 점으로 상한가를 가다가 위쪽에 고점, 시가를 부근에 고점을 맞고 이렇게 음봉을 맞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그림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점으로 이제 상을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꽤 있었죠.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아침에 애초부터 점으로 가다가 점 하로 시작을 하다가 점 하가 되지 않는 것들을 보고 오늘은 좀 풀릴 수 있나 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면 매매가 힘들었을 거고요. 삼천리 종목도 삼천리는 어제 종목이 이제 풀렸었고 대성은 어제 점이었고요. 그리고 서울가스도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거래대금이 이렇게 한번 터졌었죠. 한번 거래대금이 터졌었고 선광이 점으로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세방은 미리 풀렸었고요. 다른 종목들도 미리 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하로만 생각을 하자면 성광이라든지 대성홀딩스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쪽에 가깝고 저는 사실 내려갔을 때는요, 이렇게 하한가로 내려갔을 때는 먼저 풀린 쪽이 예를 들어 하린지주라는 종목처럼 먼저 풀린 쪽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했던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에코프로가 열심히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상황이 좀 반전이 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우선 먼저 풀렸던 종목들이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풀렸던 성광이라든지 대성홀딩스 이런 종목들로 움직임이 먼저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성홀딩스를 이렇게 놓고 종목 추가로 누른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을 클릭하게 되면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움직임이 흘러간 타이밍이 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박자 특히나 내려온 폭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폭이 여기는 8%인데 여기서 내려오는 폭이 여기는 약 7%, 7점 몇 프로 정도에서 8% 정도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 25%, 여기는 29%. 근데 저점 대비로 또 비교하면은 이미 먼저 올라온 폭 자체가 많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죠. 여기는 30%까지만 올랐고, 여기는 45%가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적게 내려오고 많이 간
그런 흐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여기는 또 고점을 51분에 찍었고 여기는 52분에 찍었어요. 다른 종목들 뭐 한번 눌러보면 삼천리 같은 경우도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움직임이 3천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고점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 그 이후에 움직이면서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삼천리가 50분에 찍고 대성홀딩스가 51분에 찍고 그 다음에 성광이 52분에 찍는 이런 형태가 이제 보여져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만 종목이 움직일 때 어느 쪽이 대장인지를 먼저 알 수가 있다. 삼천리가 여기서부터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도 뒤따라서 올라가고, 물론 저점 대비로 상승한 폭 자체는 대성홀딩스가 더 컸습니다만 우선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을 찾으려면 삼천리 쪽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는 이렇게 종목 추가를 눌러서 거래된 흔적들을 살펴보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을 매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종목을 제가 아무것도 쥐지 않았다면, 쥐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아침에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과연 내가 돈을 다 밀어 넣을 수 있었을까? 원금을 다 넣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기다렸던 거는 오늘 조금 거래 대금이 약간 나오면서 양봉 정도를 기다렸고, 그 양봉을 다시 깨는 음봉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한번 더 시도해보려고 이렇게 접근을 했었을 텐데,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반등한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월봉에서도 지금 마지막 선인 120선을 지금 딱 터치하는 쪽에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리도 마찬가지고 서울가스도 그렇고 세방 이런 종목들을 다 보시게 되면 대부분 종목들이 마지막에 유일하게 다우 데이터만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 같네요. 다우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120선을 일단 맞고서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죠. 이렇게 점하로 시작을 했을 때 월봉이라고 할까요? 일봉보다는 주봉보다는 월봉에서 그 지점들을 찾아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그 수익을 많이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 이상 수익이 나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대성홀딩스라든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따져봤을 때요, 이 종목들이 과연 재무 상태가 그렇게 나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재무 상태가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무려 이 주식 가격 자체가 이때 가격인데 2020년도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있기 전에 가격이랑 비슷하다라는 건 매우 주가가 싸졌다라는 소식이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면 사실 그냥 매수해 놓고 기다려도 되는 자리까지 내려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로만 해서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졌고요. 6천억, 5천억, 5천억, 2천억 이렇게만 따져봐도 무려 2조 가까이 되는 돈이 여기에서 지금 매매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로 힘이 많이 쏠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 상한가로 들어갔었던 종목 중에 EV 첨단 소재가 있는데,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줬고, 저도 매매를 할 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저도 있지만 어쨌든 EV 첨단 소재가 위험 종목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도 매매할 금액이 좀 적었고요. 대신에 다른 종목들이 일단 물려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만 해보고 그랬습니다. 이 종목 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었고요. EV 첨단 소재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저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를 잠깐 했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서 매도를 잠깐 했다가 주식이 더 올라가길래 여기서 매매를 더 추가적으로 해봤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 위에서 다시 샀다가
이제 다시 뭐 매도하고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여기 내려왔을 때 반등이 오게 되면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저점을 깨길래 제가 손절선으로 잡아뒀기 때문에 저기는 손절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선 시스템은 결국엔 뭐 팔았던 금액과 이제 매도한 금액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여기 5만원 물려 있었던 거 팔고 57,000원에 25,000원 그리고 제가 수익 낸 거는 6만 얼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손해가 되긴 했습니다만 우선 저는 돈을 아끼는 측면에서 그리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봤던 종목이 제가 생각했던 위치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지라는 종목도 매매를 제가 했고요. 이지라는 종목도 일단 여기서 매도한 후에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를 잠깐 했었고요. 여기서 매도했었던 이유는 이지라는 종목이 시장의 중심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매도를 했었고 여기 위에다가 제가 매도를 걸어놓은 줄 알았는데 매도를 걸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잠깐 쉬는 시간에 폰을 열어보니까 이 가격대까지 와 있길래 아주 잽싸게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대장은 삼화전자가 대장이고요. 삼화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매매를 할 수는 없었고 우선 내려오게 되면 한 번쯤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일단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증백 종목이기도 하고 경고 종목이라서 나중에 위험 종목에 가거나 아니면 내려왔을 때도 그렇게 큰 돈을 매매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저는 뭐 이 종목으로 조금씩 매매는 했었고요. 저점을 잡아서 이제 매수 매도 이렇게 했었고 9시 반 이후에 10시 근처까지 갔는데도 상한가가 들어가지 않았길래 그냥 저는 매도를 다 하고 아예 쳐다보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종목들 뭐 대성홀딩스 저도 잠깐은 매매를 했었고요. 이 종목들을 매매한 위치는 이 정도가 되겠고 이후에 더 올라갔을 때를 잡는 것까지는 제가 매매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종목에 계속 신경 쓰는 것보다 신경을 쓰지 않는 쪽으로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이고요.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락을 하고 오늘 좋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었죠. 이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제가 여기에서 잡아서 이 정도 가격에 잡아서 계속 들고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했고요.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오히려 강하게 가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매매를 했었던 선익 시스템이 사실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제 생각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장의 중심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을 오늘 아침에 잠깐씩 연습하면서 매매를 해봤고요. 시장에서 중심에 있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매매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게 현재 저의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방이라는 종목도 여기 잠깐 매매를 잠깐 했었고요. 이 종목들에 돈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연습을 삼아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왜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대형 종목급에서 대장은 에코프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포스코 DX가 아직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그러니까 7번째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눌리면 이제 더 산다 마인드로 접근을 했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음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매수했을 때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매매 계속 했고요. 이화전기도 당연히 매매를 했을 때에 좋은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들고 있었다면 여기서 매도를 했을 텐데 그 돈을 저는 EV 첨단 소재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금액을 여기다가 그냥 얹어서 매매를 했습니다. 종목수를 줄이는 게 확실히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다른 종목들 대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을 때 매도하지는 못했고요. 조금은 덜어냈지만 다시 샀을 때 여기 산 위치를 이제 손절을 건드려서 일단 매도가 됐었고 그 위에 짤막짤막하게 올라왔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D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짧게 여기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것을 저한테 허락을 해주지 않았고, 손절로 잡은 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일단 매도가 됐습니다. 이 DB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됐긴 했는데, 차트 모양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여기서 한 번쯤 들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았고요. 중심 종목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매매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저점, 그 저점을 또 건드리면서 이탈을 하기 때문에, 이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되겠고요. 전략상으로 일단 종목 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건 같은 거고, 셋, 넷, 4개로 줄여놨습니다. 위세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와줘야 될 타이밍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위세 하이텍에 들어갈 돈을 다른 종목에 돈을 넣어서 같이 상승했을 때,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같이 빠져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종목들은 그래서 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을 건드리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겠고요. 다른 종목들은 시간을 좀 더 두면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ELW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죠? ELW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ELW는 없습니다. 다만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여기 이 종목이 과연 몇 %까지 상승을 했었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11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매수를 했을 때 매수한 가격을 예상을 하고서 접근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이거는 25원이었는데 여기까지 105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수익이 꽤 많이 났을 그런 위치가 되겠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올려놨었고, 이 종목이 만약에 20원에 매수했다면 높이 올라가 봐야 65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네요.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 좀 앞으로도 계속 콜이라든지 푸시라든지 추적을 하면서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ELW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ELW는 만기가 지나면 저 차트라든지 여러가지 모든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ELW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자료도 이제 가져가시고 매매를 어떻게 하면 좋았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셔서 저보다도 더 좋은 매매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애경케미칼도 일단은 11선을 정복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네요. 다음 주에 움직임이 괜찮을 것 같고, EV 첨단 소재는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EV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가운데서는 T-로보틱스는 한 번 더 지금 여기서 지키는 흐름이 나와주고, 그리고 오늘 양봉이 나왔지만 저점을 이제 깨버렸죠. 그렇게 되면 다시 어떠한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11선을 맞고 다시 내려온 상태라서 11선을 제압하는 형태의 흐름이 한 번은 나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아주 개별주라서 매매를 하려다가 말았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봉 자체가 좋은 양봉이 된다. 여기도 좋은 양봉이 되고 여기 저점을 깨버렸죠. 여기 저점을 깨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리는 양봉이 나오고 이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이 종목은 연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번 떨어지면 매수했을 때에 한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 검은색 선을 기준으로 저는 매매를 일단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장의 중심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돈을 안 들이는 건데, 저 종목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에너테크 종목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은 위치까지, 좋은 위치로 지금 타이밍상 많이 잘 떨어졌던 이 종목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익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S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번 추적을 계속 하겠고요. 매수하는 것은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위주로 적어도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고요. 세토피아 종목은 네, 일단 괜찮은 타이밍에 내려왔고 올라와서 11선을 지켜줬네요. 특히 오늘 저점인 3675를 일단 여기서 완전히 제대로 지켜줬기 때문에 이것은 잘하면 누군가가 어떤 한 세력 같은 존재들이 이 종목의 저점을 지키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시간에서도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양봉을 기준으로 접근했을 때 말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여기에서 이제 강한 흐름만 나와준다면 1차 상승 이후에 눌렸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상승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세토피아가 오히려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천천히 한번 눌려져 있는 것들 한번 보겠고요. 위험 종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하락이 또 나온다면 여기 부근에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농화성도 양봉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한번 타이밍을 보겠고요. 그 외에는 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STX도 보긴 하겠지만, 네, 저 같으면 덕양산업을 먼저 보겠고요. 덕양산업이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고 일단 상승한 후에 좋은 양봉이 하나가 나왔죠. 그러면 눌림이 있을 텐데 3일선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에 따라서 스윙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외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화전자가 있죠. 자, 삼화전자. 우선적으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 중에서 가장 지켜보고 있을 종목은 삼화전자가 되겠습니다. 삼화전자가 하락하는 때가 올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하락을 하더라도 월화수목금 5일이죠. 여기 하루가 걸렸고 금요일쯤에 혹시라도 여기까지 쭉 떨어져서 11선 부근에 마저 하게 된다면 아마 금요일쯤에는 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는 먼저 떨어진 종목들에서 반등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온 종목들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 선 위에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의 시스템도 일단 관심을 두고 있겠고, 다른 종목들이 좋은 양봉, 특히나 30분봉으로 좋은 양봉이 나온다면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검색 선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현대무백스, 유레에너테크, TSI, 선의 시스템, 네, 레크 머티리얼도 좀 관심이 있지만 일단 하락의 기운이 좀 더 많아 보이고요. DB 종목도 아직은 네, 하락할 기운이 많아 보이는데 포스코 DX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서 좋은 양봉이 나온다면 접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른 영상들 많이 보실 거예요.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의 영상들을 많이 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저는 제 리뷰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ELW에 관련된 거, 주로 11선에 관련된 거, 상한가 종목에 관련된 거를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댓글이라든지 댓글에는 없죠. 네, 댓글로 혹시라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저는 또 그 글을 보고 나서 저도 그거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제 의견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공부도 잘 하셔서 다음 주에 있을 또 주식 시장에서도 매매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